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 외도를 알게 된 아내분들이 바라는 건 오직 한 가지일 겁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깨닫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바랄 건데요. 아내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 의문만 가득하게 됩니다. 이 인간이 지금까지 맨날 내 탓만 하고 반성도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진짜 후회와 반성을 할까? 이 사람이 자기가 바람을 펴놓고서는 나한테 용서도 구하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는데 이 사람 내가 계속해서 데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람 피우다가 걸린 남자들은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찼는지 그 남자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가 주세요. 바람 걸린 남자들이 하는 생각 첫 번째는요. 쪽팔린다입니다. 솔직히 지가 바람 피우다가 밑바닥을 걸렸으니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렇게 집에서 바쁜 척하고 멋있는 가장인 척하고 건의 있는 남편, 아빠인 척을 하다가 지가 나가서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딴 여자 만나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닌 거 자기 밑바닥을 아내에게 걸렸으니 아마 쪽팔려서 죽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쪽팔려도요, 남자들이 가족한테는 큰 소리를 떵떵 쳐요. 뭐 지 부모한테 쪽팔리고 와이프한테 쪽팔리고 자식한테 쪽팔린 거 어차피 가족이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뭐 이혼이라도 할 거야? 그럴 거면 이혼해. 왜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쪽팔리게 만드냐? 너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냐? 너 나랑 살 거면 우리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말지. 너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들춰내고 드러나게 한 아내를 욕하면서 자기 쪽팔림을 숨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진짜 쪽팔리게 생각하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이 가족한테 쪽팔린 건 쪽팔린 것도 아니에요. 이 남자들이 느끼는 쪽팔림의 대부분은 상간녀에게 쪽팔리다입니다. 상간녀한테 뭐가 쪽팔리겠어요. 자기가 와이프 무시하고 와이프 욕하면서 와이프 내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우리 와이프 나한테 관심 없어. 나 금방 이혼할 거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상간녀한테 큰소리 떵떵 쳤는데 결국은 자기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인 게 뽀록이 난 거예요. 당장 이혼할 것처럼 지랄을 했는데 이혼도 못하게 됐죠. 안 걸릴 거라고 큰소리 쳤는데 우리 와이프 아무것도 몰라 이랬는데 와이프한테 다 걸렸죠. 또 상간녀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수습해 줄게. 나만 믿어. 오빠만 믿어. 했는데 아내분이 증거 찾아가지고 막 상간녀 소송하고 박살내고 이래봐요. 남편이 이 상간녀를 지켜줄 수 없는 거, 상간녀에게 거짓말했던 게 뽀록이 나는 거, 이런 게 이제 상간녀한테 쪽팔려서 죽겠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느끼는 쪽팔림은 가족과 아내에게 쪽팔리는 것보다 상간녀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서 오는 쪽팔림이 더 크다. 두 번째는 불안하다입니다. 물론 바람을 피우면서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걸릴까봐 조마조마하고 주변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바람을 피우는 동안에는요, 상간녀 만나서 그 나쁜 짓 하는 그 재미에 이 불안함도 또 도파민 요소가 돼요. 걸릴까봐 이렇게 머리 쓰고 저렇게 머리 쓰고 둘이 짝짝꿍 맞아가면서 불안하지만 그게 또 재미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스릴 있게 즐기는 거지. 그런데 이제 걸린 다음은 또 어떡하겠어요? 걸린 다음에는 더 불안해집니다. 이 바람 피운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걸린 만큼만 인정을 하고 고지고대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쬐끔씩 걸린 만큼만 인정하고 풀어내면서 모든 진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노력을 해요. 걸린 다음에도 잔대갈이 엄청 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걸린 다음에 요만큼밖에 안 걸렸어. 와이프가 요만큼 알아냈어. 그러면 요만큼만 딱 거짓말을 하고 나머지는 숨기려고 해요. 그러고서 이제 불안해하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뭘 보고 알았지? 우리 와이프가 더 찾아내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둘러대지? 걸리면 안 되는데. 나 거짓말 또 들통나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그 더 걸릴까봐 거짓말이 뽀록이 날까봐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분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 남자가 가정이 깨질까봐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가정을 깰 생각도 없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반성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그 마음과 그 마음은 따로라는 거죠. 가정이 깨질까봐 불안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 들통나고 그 잘못이 자꾸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간녀와의 깊이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 아내가 상간녀를 공격할까봐 상간녀를 더 이상 못 만나게 될까봐 상간녀가 나를 떠날까봐 불안해하는 게 더 크다는 겁니다. 왜 자꾸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겠어요? 와이프 상처받을까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축소하고 은폐해가지고 상간녀와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그리고 자기가 가정에서 나쁜 놈 되기 싫어서 자꾸 원망 듣고 질책 듣기 싫어서 아내를 속이려고 자꾸 축소하고 은폐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내분이 남편이 불안해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불안하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지 생각을 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걸린 다음에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걸리니까 속이 시원하다. 내가 그동안에 너를 속이면서 마음이 되게 불안했어. 걸리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아내분들이 아유 그래 네가 지금 걸렸으니까 뭘 더 하겠냐 하면서 용서를 해주려고 하는데 남자들의 그 걸릴까봐 불안했다라는 게 곧 상간녀와 100% 정리했다는 아니니까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걸 100% 믿었다가는 반드시 뒤통수 맞는다. 그래서 남편이 불안해하든 어쩌든 간에 남편이 상간녀를 정리하게 놔두지 마시고요. 남편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상간녀를 정리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남편이 불안해하고 쪽팔려 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독자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안하다입니다. 물론 아무리 바람을 피운 나쁜 남편이라고 하더라도요. 미안한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죄책감이 없진 않겠죠. 우리한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미안함이 방향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나한테 100% 미안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한테 미안해 하는 건 한 10% 될까 말까예요. 그럼 나머지 90%는 누구에게 미안하느냐? 가족? 아닙니다. 상간녀에게 미안해 합니다. 이 인간들은요, 상간녀에게 죄책감을 느껴요. 어떤 거냐면, 상간녀를 책임지려고 했는데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하다. 상간녀에게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 상간녀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큰소리 쳤는데 지켜주지 못해서 지몬미. 이런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들이 이 사람이 처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상간녀에게 미안하고 아내 눈치를 보는 것도 상간녀를 어떻게 할까봐 아내의 심기를 살피는 것이지 아내에게 미안하고 가정이 깨질까봐 뭐 죄책감을 가지고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남편이 상간녀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요인은요. 상간녀가 미혼녀일 때 이제 그래요. 상간녀가 미혼일 때 30대 초반에 뭐 만났다든지 20대 후반부터 오랜 기간 만났다든지 상간녀의 결혼 정년기가 다 지났어. 그러면 상간녀가 그동안에 남편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을 겁니다. 당신이 이혼하는 것만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당신밖에 없다. 내가 지금이라도 딴 남자 만날 수 있지만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기다려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내 때문에 상간녀가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을 못 갔어.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 돼 하는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상간녀가 기혼이었는데 둘이 불륜을 하면서 상간녀가 먼저 이혼을 한 경우에도 상간녀에게 굉장히 미안함을 갖습니다. 걔가 나 때문에 이혼을 했어. 그런데 나는 이혼을 안 하고 가정을 지키면 나는 너무 나쁜 놈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럴 때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지랄 발광을 떨고 그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고 막 이제 이래요. 이렇게 바람난 남자들은 보통의 뇌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보통의 상식적으로 이 남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파악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 생각을 하고 이 바람난 사람의 뇌구조는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화가 난다입니다. 아까 제가 죄책감을 갖긴 갖는데 와이프한테 갖는 죄책감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상간녀한테 느낀다고 했죠. 그럼 아내한테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죄책감이 아니라요. 바로 원망과 분노입니다. 아내분들은 되게 황당해요.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원망을 하고 나를 그 독사 같은 눈빛을 하고 째려보고 난리를 치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냐고 이제 그러는데 남자들이 이제 느끼는 분노, 원망 이런 거는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네가 그동안에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서, 네가 애들한테만 신경 쓰고 나를 신경 쓰지 않아서, 네가 나랑 섹스를 안 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대한 원망도 있고요. 지들 딴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망은 나의 이 치부를 다 밝혀가지고 파묘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우습고 가소로운 인간을 만든 거, 나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 나를 죄인으로 만든 거, 이런 거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바람났다가 걸린 남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굳이 남의 핸드폰을 뒤져서 이런 걸 찾아내서 우리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냐? 왜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을 걸어서 일을 크게 만드느냐? 왜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느냐? 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일을 크게 만드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간녀 건드린 거, 상간녀 괴롭힌 거, 자기와 상간녀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 자기의 치부를 드러나게 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일을 저지른 지 스스로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게 만든 와이프를 분노하고 원망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거죠. 왜 일을 키우느냐? 애들 생각은 안 하느냐? 너가 나랑 살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일을 키우지 말았어야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내분들은 진짜 벙찐 거예요. 누가 들으면 내가 바람핀 줄 알겠다 이러면서. 이 말의 속마음은 이거죠. 이제 자기가 일을 저지르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감당 못할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지들도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커진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면 자기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손쉬운 게 뭐야? 그냥 남 탓하는 게 쉬운 거야. 안 그래도 바람 피운 무책임한 인간, 그 사람들의 뇌구조가 자연스럽게 남 탓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탓해? 상간녀를 탓하겠어? 집에 있는 만만한 와이프를 탓하는 거예요. 왜 그거를 굳이 캐냈냐? 왜 일을 키우냐? 왜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구냐? 이러면서 이럴 거면 이혼하자 소리까지 지 입에서 무책임하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이 바람 피운 사람이랑 살수록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외도를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바람 피운 것도 내 탓을 해. 상간녀와 지를 떼냈다고 내 탓을 해. 가족한테 개망신당했다고 내 탓을 해. 뭐 이혼을 해도 내 탓, 안 해도 내 탓, 무조건 내 탓을 하니까 아니 이거는 이 사람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도 내가 살까 말까인데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내 탓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랑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감정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상담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반성하고 후회하는 날이 올까요? 진짜 다른 분들도 이 바람 피운 남편이 용서를 빌고 후회하면서 회복해서 사는 분들이 진짜 있나요? 이 인간 지금 하는 꼬락서니 봐서는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은데 나 그냥 지금이라도 이혼할까 싶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이분의 이혼을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이 사람이 진짜 후회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빌 때가 되려면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걸리자마자 이 사람이 용서를 비는 거는 오히려 그거는 페이크다. 오히려 그거는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걸린 다음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싹싹 비는 사람? 그게 오히려 더 기만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결국은 이 사람이 반성을 하려면 상간녀와 떨어진 지 6개월에서 1년은 지난 다음에야 이 사람이 진짜 메타인지가 생겨가지고 아 내가 지금까지 대체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가 진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려면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 마음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지가 느껴야 되잖아요. 누가 옆에서 귀에다가 박아준다고 해서 지가 그게 느껴지는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병신짓을 한 건지, 내가 내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상간녀가 옆에 없어야 그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느껴지고 눈에 보인다고요. 그런데 걸린 직후에는 애가 뭐 마음 아파하는 거, 애가 삐뚤어지는 거, 애가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는 거 그딴 것도 지 눈에 안 들어와.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반성이 없다고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비난을 하고 심지어 이혼을 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우리 가정만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당장 이혼하지 말고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상간녀를 쳐내면서 6개월에서 1년은 지켜보시고, 그동안에 아내분도 마음이 수십 번 변하고 마음이 진정이 됐다가 흥분이 됐다가 하면서 정말 차분하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남자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해보고 준비를 한 다음에야 이혼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면 시간이 해결해준다. 상간녀가 옆에 없으면 남편이 시간 지나면 알아서 반성을 하니까, 이 남편의 반성, 용서 구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딴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살아내면서 하루하루 굳세게 살아내고 내가 단단해지면서 이 시간을 버티다 보면 언젠가 이 새끼 반성하는 날 온다.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단단해진 다음에야 이 새끼를 버릴지 걷어서 살지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건요, 이 새끼가 반성을 하든 용서를 구하든 어쨌든 간에 나에게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돼서 내가 이 상처로 인해서 더 굳센 사람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상간녀 쳐내는 데만 집중하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 새끼가 내 옆에 남아있든지 없어지든지 그때 가서는 나에게 상관이 없는 날이 올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회복하신 분들의 후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